네, 그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 우리 모두 나의 AI 세컨드 브레인 만들기 요 주제로 강의를 짜봤는데요. 저는 물론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진짜로 AI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하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단순히 디지털 문해 교육, 학생들 비판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걸 AI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학습과 또는 지식을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짜봤습니다. 목차는 두 가지고요. 저는 어떤 이론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다 배제하고 실습 위주로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트북 LM이고요. 두 번째는 챗 GPT 딥 리서치로 공동 연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 AI 대전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AI 활용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챗 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기능과 그 다음에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의 주체가 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링크나 또는 PDF 같은 파일을 넣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요약과 질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단순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력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약과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그 내용에 기반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로제가 김치볶음밥 만드는 동영상을 보통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트북 LM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보여주는지를 학생들에게 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서의 핵심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능으로 그 업로드한 문서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 질문과 주제를 제시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두세 가지 정도 미리 해놔가지고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는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를 예로 든다면은 로제 김치볶음밥 레시피와 그녀의 음악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 이거를 하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더욱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질문 같은 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노트북 LM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모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전한 학습에 이를 수 있게 노트북 LM이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트북 LM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그것과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한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했듯이 이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자료를 영어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사실은 한국어로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지문을 쭉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로 어, 대화를 통해서 내용의 이해를 또는 내용의 요약본을 서로 들려주는 부분.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는 노트북 LM은 최대 20개까지 다른 데이터 소스를 추가해서 데이터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돋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링크나 또는 PDF 파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 관련된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챗GPT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운동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챗GPT 첫 번째 화면에서 밑에 보면은 검색 옆에 심층 리서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클릭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간단한 내용만 입력한다면은 챗GPT가 추가 내용을 질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챗GPT의 딥 리서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추가 요청사항을 입력하게 되면은 딥 리서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릴 때는 한 3, 4, 일단은 음,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여기 보면 sciencedaily.com 또는 microsoft.com 이렇게 pressairsprit.com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현존하는 자료들을 이 주제에 현존하는 자료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뽑아서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본다면은 첫 번째 이건 저희 반 학생이 주제 탐구할 때 했던 활동인데요.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이 시간에 배운 다음에 이런 개념은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의 공리주의도 있어?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질문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벤담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도 또 서로 다른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쾌락의 양과 쾌락의 질 이렇게 하면서 공리주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분은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소스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챗GPT와 심층 리서치 그리고 또한 AI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순히 공리주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히틀러의 전체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대부분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공리주의와 전혀 다른 바로 방향 또는 전혀 다른 원천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일단은
의문점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벤담, 히틀러의 나치즘, 정치 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접근 차이, 심층 보고서 이런 식의 형태로 이런 식의 구조로 AI 공동 연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주면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한 내용을 추가로 연구하고 또한 자료를 넣어서 자신의 어떤 논문, AI로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전부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너무 좀 짧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한번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형태로 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칠금초 장헌걸 선생님, 심층 리서치를 할 때 논문 PDF 자료를 업로드해서 분석해달라고 할 수도 네, 있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히 분석을 넘어서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추가로 같이 더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연구 또는 질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업로드해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그래서 본인이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연구나 또는 또 다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논문을 작성한 사람이 참고했던 논문들을 검색해서 그것들과 관련된 것을 합쳐서 비교 분석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챗GPT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논문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만, 핵심 내용들만 뽑아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층 리서치 그리고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것은 좀 학생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AI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좋은 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통합 메타적으로는 한 번에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학생들과 자율활동 시간에 수업을 했을 때는요, 학생들이 상당히 놀라워했던 부분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알려주고 또한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또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어, 궁금해하는 내용,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공리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 전체주의의 차이점까지 비교 분석하는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아, 단순히 어떤 논문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더욱더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큰 도구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바로 저는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저는 구글 도구 플러스 제미나이로 수업과 업무에 날개 달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구글 도구 플러스 제미나이로 수업에 날개 달기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도구 플러스 제미나이로 업무에 날개 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스에 가입을 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좀 쉬운 부분인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스는 구글의 베타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그런 웹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은 음, 독수에 들어갔을 때, 구글 문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미나이가 생성되는 것을, 제미나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거의 모든 준비가 된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어, 수업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독스 플러스 제미나이는 글쓰기, 요약, 질문 답변, 번역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수업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학습 지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기 크랍 로테이션이라고 작물의 윤작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네, 이 지문을 주고 다음 지문을 주제로 50분의 수업 활동을 만들어줘. 하니까 지금 학습 목표, 수업 자료, 그 다음에 뭐 도입, 전개, 그 다음에 결말 이런 식의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하게 된다면 바로 구글 문서에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구글 문서에 딱 들어가서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업이 딱 1차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과 관련되는 추가 수업을 2, 3차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선생님들과 실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한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언어로 다시 말해서 좀 수준을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정리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물 윤작 시간이야. 매일 똑같은 밥만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밭도 매년 똑같은 작물만 심으면 엄청나게 힘들어해. 그래서 쭉쭉 좀 더 쉬운 언어로 학생들이 말하는 언어로 쉽게 정리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저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기 나타난 멀티플 초이스 퀘션 또는 오픈 엔디드 퀘션에서 객관식 시험과 그 다음에 단답형 또는 주관식 시험 문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지를 만들었으니까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객관식 7개, 단답형 3개의 문제를 영어로 만들어줘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차 시에는 구글 독서와 제미나이로 가정 통신문 만들기. 다시 말해서 업무 관련돼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업 있는 부분은 제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각 선생님의 교과에 있는, 그러니까 어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금 전에 수업 차시를 만들고, 잠시만요.
수업 차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 문서에 넣고, 그다음에 추가 수업을 만들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활동지와 그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를 각 선생님의 교과에 맞춰서 그 전이나 또는 뭐 일주 전에 했던 수업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크게 호응하시고 만족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 부분에서 어떻게 날개를 달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무, 다시,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업무 부분을, 업무 문서를, 거기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가전통신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전통신문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전 작년에 방과후 학교 업무를 했는데요. 방과후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써줘 하니까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떠한 추진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 내용만 입력을 한다면은 여기 나왔던 구글 제미나이로 가정통신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간만 수정해서 결제를 올리시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는 알려야겠죠. 학생들은 좀 더 친근한 말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내용을 친근하고 재밌는 말투로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보내는 알림장으로 바꿔줘 하면 이런 식으로 공개됐어, 준비됐지, 이런 식으로 중호 공지사항 이런 식의 좀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베트남어 또는 뭐 중국어 또는 뭐 인도 저는 아랍어까지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다면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약간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을 좀 번역해가지고 베트남어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도구 거의 대부분의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미나이 그 부분만 설치가 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제미나이 활성화돼 있죠? 구글 시트 속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제미나이가 많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글 시트, 엑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식을 잘 입력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평상시 쓰는 으로 입력을 한다면은 구글 시트에서 바로 재미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준다면은 수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고 생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국어, 수학, 과학 점수 있죠? 이 부분에서 썸이라는 함수를 몰라도 국어, 수학, 과학 점수의 총합을 그것 또한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총합과 평균을 구해주고 거기다 삽입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 상중하 비율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떠한 값을 말하는지 어떠한 경향성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종합 분석해 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결론 보면은 성적 데이터 분석 결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69.96점이며 과목별로는 수학 점수가 가장 높고 국어 점수가 낮습니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중간 점수대에 속하며 학생은 12.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주요 경향성 같은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폼즈로 플러스 제미나이로 학생 상담하기 부분인데요. 아직 그 구글 폼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좀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언어를 설정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로 번역했던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은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담 부분에서 카운슬링 데이터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 날짜 등의 내용을 만들면은 이렇게
구글 도구로, 구글 폼이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학생 이름,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상담 타입, 상담 형태, 그 다음에 상담 주요 주제, 그리고 학생들의 주요 의견, 그리고 교사의 조언, 다음 상담 일정,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을 학생들을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입력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통해서 또한 학생의 자료를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걸로 두 번째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실습 위주라 사실은 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좀 되게 직관적이고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에서 학생들의 질문이나 선생님들의 질문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거를 들어주시면서 실습에 반영하시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또는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수업이 설계되고 운영이 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경험을 차분히 상세하게 풀어주신